무슨 대선 토론회에서 이놈들아, 문재인이 이렇게 말을 했고 홍준표는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문재인 후보는 어제 유세에서 충남 공주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진 유세에서 선거철이 되니까 또 색깔론 종북몰이가 시끄럽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색깔론 종북몰이를 하는데도 저 문재인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보를 믿을 수 있는 후보는 문재인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의 사드 비용을 요즘 곳곳에서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제가 문 후보한테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트럼프한테 떠들면 떠들수록 말린 겁니다. 자, 그게 떠들 일이 아니라요.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자, 트럼프가 사드 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국회 비준 필요 없다.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하니 그럼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관되게 사드를 찬성 반대 결정해서도 안 되고 새 정부로 넘겨서 미국과 협상할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외교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자, 이러니까 트럼프가 문재인이 될 것 같으니까 사드 10억 불 돈 내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질러본 겁니다. 홍준표가 될 것 같았으면 트럼프가 질렀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명이 또 더 있습니다. 이분 입으로 유명한 분이죠. 지난 총선 때입니까? 자신이 선거 직전이죠. 이 충남 세종시에 이 자신의 전원주택이 아니라 거기 사니까 집이죠. 주변에 누가 아로니아 키운다고 이렇게 분뇨, 비료를 뿌렸다가 시끄럽다 해서 시청에서 나와서 다 흙을 트럭에 실어서 딴 데 옮겨서 버리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해찬 전 총리인데요. 이분은 잊을만 하면 말과 행동으로 사고를 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 이분은 어제 공주 유세에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뭐 세종시나 공주나 다 거기니까요. 홈그라운드에서 이분도 어제 좀 나사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구속됐던 사람이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인데 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다.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괴멸시켜야 된다.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같은 사람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홍준표 후보 이분도 입이 험하기로는 한가닥 하죠. 자, 문재인의 상황은 이해찬이다 하면서 안철수의 상황은 박지원이고 문재인의 상황은 이해찬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의 상황은 박지원, 태상황은 김종인, 홍준표의 상황은 국민이고 이 땅의 서민이다 이랬는데요. 이해찬의 전날 유세 발언을 거론하며 섬뜩함을 느낀다. 집권하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말은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연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요즘 신이 났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국가 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해서 축제한 재산은 전부 환수시키겠다고 어제 유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제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신촌 로타리 유세에서
부패 기득권 세력의 연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반민특위 같은 조직인 모양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되면요,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비리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방산 자원외교 비리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한마디로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권의 300억 CD 문제부터 640만 달러 문제부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이 조사하다가 덮고만 대선 자금과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비리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DJ 정권의 각종 게이트와 DJ 정권에서 벌어졌던 벤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구조조정에 관한 각종 비리 부분도 전부 조사를 해주길 바라고 삼성공화국이고 땅투기공화국이라고 불리워졌던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특정 재벌과의 유착이나 더 나아가서 그 정권에 있었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정권에 있었던 해외 개발이나 해외 자원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몰라서 모른다 그러면 제가 자료 제공을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비리는 특정한 정권이 잡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여야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의 수준으로 보면 모두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요. 자신들 때는 비리가 없는 깨끗한 공화국이었고 남의 정권 때는 부패 공화국이었다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사드를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주적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 등의 안보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질문이 되면서 답해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이 툭 하면 촛불 정신을 들고 나와서 최순실 박근혜 이 부분을 묻는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대 후보에게 이보세요라고 하거나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낫겠다라고 밑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라거나 이놈들아 하거나 괴멸시킨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보고 한마디로 자기의 지지층하고만 소통한다 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열렬한 지지층하고만 소통하기로 유명하면서 기자실에 각 정부 부서의 기자실들의 데모스를 받기로 유명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묻고 질문하는 기자들 귀찮다. 각 부서의 기자실 없애버려라. 뭐 이렇게 돼 갔던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또 다 된 것 같으니까 막 이놈들아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자신이 이번에 표를요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가 받을 표가 45% 안팎이고 박근혜 51.6이나 이까지는 못 갑니다. 네?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채 끝날 건데 지금 문 후보 오늘 조사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최고 많이 조사 나온 게 44.1이고 46이 있네요. 46이고 제일 작게 나온 게 39.8입니다. 그러면 중간쯤 평균을 내서 보면 43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문 후보가 제가 봐도 45 밑에서 40에서 45 사이에서 잘려서 당선이 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 후보가 자신을 찍지 않은 55% 이상의
국민들을 다 이놈들아 하고 괴멸시켜야 될 대상입니까? 자, 한국에 종북몰이를 하는 세력이 누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예 누구는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극우 보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문 후보 세력을 종북 좌빨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파다합니다. 지금 보수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가서 문재인 후보나 이해찬 전 총리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그러면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대선 이후의 후유증 분석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고, 부패 척결을 하겠다 하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과 DJ 정권까지의 부패도 전부 다 척결을 하도록 해서 권력형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뽑도록 만들겠다라고 해야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홍준표 후보도요, 자기를 반대했던 경남에 있는 그런 어떤 시민단체 사람들에 대해서 에라이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하는 모양인데, 홍 후보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분노가 있더라도 자제해야 되고, 자신의 지지층이 상대층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하나가 되어서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을 왜 모릅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그 대선 취임하는 날 했던 연설을 잊었습니까? 트럼프가 아이가 디트로이트의 도심 외곽에서 태어나든지 네브래스카주의 바람 부는 들판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똑같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같은 꿈으로 가득 찬 그 아이들은 모두 전능한 창조자가 부르는 숨결로 살아 숨쉽니다. 그러므로 도시와 시골, 큰 마을과 작은 마을, 산과 바다에 사는 모든 미국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 다시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희망, 꿈이 우리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막말로 이렇게 일삼던 트럼프도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썼습니다. 디트로이트야말로 도시의 30%가 쾅 비어버린 폐가로 되어 있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과거 자동차 철강 도시가, 영광의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한마디로 재정적으로 파산이 난 대표적 도시고요. 흑인들만 도심에 거주하죠. 네브래스카, 미국의 최고의 깡촌으로 이촌 향도를 향해서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 황량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안 했던 관련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알고요, 대통령의 당선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록 머리를 숙여서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겸허해지기를 부탁합니다.